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피부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올바르지 못한 피부 지식들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습득해서 피부를 다루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왔고, 저번 특강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특강, 바로 주름. 피부가 노화가 되고 늙게 되면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주름이 있으면 어때 보여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뭔가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름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잘 체크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는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름 생긴 거 싫거든요. 나이 드는 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술들을 막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름에 좋다고 하는 시술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면은 별거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나한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통증은 또 얼마나 되고 얼마 정도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봐요. 또 제가 이제 해외 학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업체들이 신제품이나 나오면은 저한테 이제 자문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걸 저한테 또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활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이제 먼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한 지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할 거예요. 얘는 왜 생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움직임이 많을 때 생겨요. 그래서 여기 종이가 있으면은 지금도 구부러졌죠. 한 번 움직이면 이 정도 있지만 이게 막 수백 번 수천 번 움직이게 되면은 더 이제 구부러지겠죠. 더 진해지고 이게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일종의 약간 흉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20대 정도 됐을 때는요, 피부가 탄탄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하는 콜라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굴에. 콜라겐 플러스 엘라스틴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매년 1에서 2%씩 잃어요. 20대 된 다음부터. 특히 얘가 이제 뭐에 의해서 잃어지냐면요, MMP1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가 바로 콜라겐 킬러예요. 얘가 노화가 되면서 얘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콜라겐을 점점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대 때는 사실 주름 있는 사람 많이 없죠. 왜냐면은 콜라겐이 많아요. 콜라겐이 뭐냐면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피부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기둥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접히잖아요. 근육들이 밑에 있어가지고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여기가 접히겠죠. 그러면은 흉이 지는 거예요. 그 흉이 지면서 주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20대 땐 괜찮다가 1에서 2% 주잖아요. 그러면은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10에서 20%의 콜라겐이 사라지겠죠. 그럼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둥이 없어지니까 흉터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40대 되면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20에서 40%, 50대 되면은 30에서 60% 이렇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둥이 많이 사라지니까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MMP1이 태생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좀 달라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름을 나눌 때 정적 주름과 동적 주름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흉터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발생하는 주름. 그러니까 표정 가만히 있는데 주름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거를 정적 주름이라고 하고, 동적 주름은 우리가 근육을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주름. 예를 들면 저처럼 이마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주름 생기죠. 그리고 눈을 씩 웃으면은 이렇게 주름 생기잖아요. 이가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주름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동적 주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표정을 안 지었을 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이 표정이 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친구들은 동적 주름이 좀 잘 생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타고난 콜라겐의 두께가 다를 거야 아마. 그러면 피부가 좀 얇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주름이 생기기 좀 쉽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이 있거든요. 피부에 수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애들은 나이가 어려도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뭐 이제 질환이나 피부의 두께, 그 다음에 근육의 정도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도 주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주름이 생기는 이제 원인.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콜라겐이 그냥 죽어요. 왜냐면 그 아까 MMP1이라는 그 효소가 콜라겐 킬러인데, 나이가 들게 되면 걔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자꾸 죽여요, 콜라겐을.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햇빛입니다. 자외선. 햇빛에서부터 나오는 이 자외선이 특히 이제 주름을 죽이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외선 중에 이제 UV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UV, A, B, C가 있죠. 이게 사실 A, B, C 순으로 길고 중간 짧은 파장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는 사실 오존층 총괄할 때 다 거의 사라져요. 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우리 피부를 태우는 애. 대신 얘는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적어요.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가 어떤 걸 하냐면은, 아까 그 콜라겐 킬러 있죠, MMP1, 얘를 활성화시켜요. UVA가 MMP1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콜라겐을 더 빨리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이제 MMP1의 이제 활성화가 있고,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MMP1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많이 받는 지역은요, 당연히 더 노화가 빠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 부족인데, 수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피부 안에도 사실 물 분자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걔가 약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물 분자가 중간에 사라지면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져요. 탱탱함이 사라져서 쭈글쭈글하게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분 부족이신 분들은 보습제 잘 바르고 물 많이 잘 마시고 하면은 이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교정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이제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수면. 단순히 우리가 수면 제대로 못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콜라겐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빨리 잃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럼 얼마의 수면이 좋냐? 7에서 8시간은 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게 왜 대두되기 시작하면요, 요즘에 잘 못 자잖아요, 옛날만큼. 특히 학생들. 그래서 노화가 빠른 거예요. 네, 중학교 때부터 막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걔네가 자봤자 얼마 자겠어? 하루에 5시간, 6시간 잔단 말이야. 그러면은 콜라겐 빨리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직장생활 할 때도 야근하고 잘 못 자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빨리 잃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25에서 2026년에 들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 급격한 다이어트. 왜 그러냐면은 위고비 마흔자로 때문에 다이어트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위고비 마흔자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한 두세 달 만에 막 8kg, 9kg, 10kg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지방이 그렇게 빨리 빠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피부가 적응하기 전에 볼륨이 훅 사라져요. 그러니까 피부를 지탱해 주는 게 콜라겐도 있지만 얼굴에 지방이나 뼈나 근육들이 지탱을 해주거든요. 걔가 지탱해 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볼륨 힘을 잃고 쭈글쭈글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급격한 다이어트 때문에 우리 주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굴에 어떤 주름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얼굴 사실 대부분 얼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얼굴에 이제 봤을 때 주름을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제일 먼저 보는 거, 이마 주름. 이마에 이렇게 주름 생기는 경우 있죠. 이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여기에 계속 잡히면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안검하수 있는 분들이 훨씬 심해요. 왜 그러냐면 안검하수는 눈꺼풀을 드는 근육의 힘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잘 떠졌다가 시간이 점점 저녁으로 갈수록 근육 힘이 빨리 빠져요. 빨리 필요해져서 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눈꺼풀 드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처지면 눈을 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를 쓰는 거예요. 이 눈 뜨는 힘이 안 돼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주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이마주름이 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미간 근육 되게 잘 생깁니다. 집중하거나 뭐 신경 쓰이거나 햇빛 눈빛 찡그릴 때 이거 되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미간 근육과 조금 연관돼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콧등주름. 콧등주름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다음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까마귀 발이라고 해서 눈가주름 많이 생기죠.
눈가주름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꽉 감잖아요. 아니면 씩 웃으면서 생기는 거.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눈가주름이 많이 생기고요. 또 생기는 거는 눈밑주름. 눈가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이제 많이 생기는 이유는 눈밑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여기가 처지면서 잘 생겨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눈밑주름이 나이에 비해서 좀 빨리 생기는 편이에요. 실주름 같은 경우에는 덜 생기긴 하지만 약간 굵은 주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약간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생기고요. 요거는 눈이 클수록 잘 생겨요. 왜냐? 눈이 크면 움직임이 크니까. 그래서 눈이 크면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클수록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거 팔자주름.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피부를 지탱해주는 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인대가 뭐냐면은 눈 밑에 되게 강한 인대 있고, 여기 인대한 밴드라고 하는 이제 인대가 하나 있고, 팔자에 여기 지탱해주는 또 인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인대도 처져요. 피부도 처지고. 근데 인대는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피부처럼 확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지탱해주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뼈에서부터 붙거나 근육에서부터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밑으로 처질 때 여기에 쌓여요. 여기 인대 밑에. 여기도 그렇게 쌓이고 여기도 그렇게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밑 볼록 튀어나올 때 있죠. 지방이 쌓인 거예요. 인디안 밴드 밑에 볼록 쌓일 때 있고 팔자 밑에 볼록 쌓일 때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있을 때 여기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여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애기들도 보입니다. 왜냐면 입에 근육이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팔자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팔자를 위해서 시술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름이 크니까. 근데 이 팔자를 완벽하게 없애잖아요. 더 어색해요. 인조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팔자는 어느 정도 살짝 남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팔자랑 이어진 게 입가주름. 이게 웃을 때 이렇게 접혀요. 이거 이제 흔히 말해서 아코디안 주름이라 많이 부르죠. 그래서 팔자 옆에 입가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고양이 뭐 치마주름이라고 부르는 이 입술주름. 밑에 쪽도 생기긴 하는데 위쪽에 더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마리오넷 주름. 이 마리오넷 주름도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강력한 또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오넷 주름도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뭐 한 가지 정도 더 하면은 팔자에 이어지면서 코로 이제 이어지는 코 옆 주름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요건 흔한 건 아니고 많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아요.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얼굴에 어느 부분도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많이 보죠. 목 주름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목은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얼굴에 보이는 주름들은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주름을 악화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해져 가지고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한 2가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세안 습관과 그 다음에 기초 제품 바르는 습관. 특히나 요즘에 이제 세안제나 기초 제품들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와요. 왜냐면은 제품 추천들이 많잖아요.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샀는데 실제로 내 피부에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세안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안을 너무 이제 강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피부가 약해지고 장벽이 깨져요. 장벽이 깨지면 수분이 날아가죠. 수분이 날아가면 노화의 직격탄이고 너무 강하게 해서 장벽이 깨지게 되면은 콜라겐의 잃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또 너무 오래 그 다음에 너무 강한 세안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고 이제 하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초 제품 같은 경우도 과도한 제품 그 다음 우리가 사실 생긴 분들 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막 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을 쓰는데 내 피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높은 이제 기능성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피부의 주름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조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름을 생기게 하는 나쁜 습관이나 이제 원인들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예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햇빛. 제가 햇빛 되게 위험하댔잖아요. 햇빛부터 막아야 돼요. 결국에 그럼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햇빛이 사실 유발을 유발하는 가장 센 원인이에요. 왜냐면 제일 자주 보기도 하고 가장 강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줘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잘 바르냐? 일단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30분 이상 연속으로 활동을 한다. 그럼 무조건 바르세요. 대신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발라야 됩니다.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는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차단제이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즉시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차단제라서 바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유도가 돼야지 열을 이제 발생시킴으로써 햇빛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효과가 한 30분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나가기 한 30분 전에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30분 이상 연속 활동할 거면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바르는데 얘 지속 시간은 딱 2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나 아침에 발랐으니까 점심 때 나갈 때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아침에 발랐더라도 점심에 나갈 때 이미 2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작용되는 데가 언제냐면요, 골프 칠 때. 왜냐면 골프 치시는 분들 보통 나가면은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갔을 때 효과 있겠죠. 그럼 중간에 효과 사라져요. 그럼 햇빛 계속 보죠. 그러면은 2시간부터 4시간 동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햇빛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타고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2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꼭 발라야 된다.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근데 나는 백타기 싫다, 어느 정도 피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좀 안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선크림에 대해서 좀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사실 콜라겐을 사실 발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 섭취 잘 해줘야지 주름을 생기는 원인을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에서 2리터 정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보습제를 잘 발라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줘야만 이제 그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물은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막 양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통계를 봤을 때 하루에서 1에서 2리터를 충분히 나눠서 섭취해 주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변만 괜히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2리터를 나눠 가지고 충분히 마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올바른 수면. 우리가 그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10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0시에부터 사실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사실 제일 좋은 수면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잘 주무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이제 수면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10시간 잤는데 중간중간 막 깨요. 제대로 못 자고. 그건 사실 올바른 수면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자야만 올바른 수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야지만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름을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을 때 어떤 이제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약간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처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막기 위한 운동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을 위한 운동인데요. 이 운동들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약간 손을 이용하게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손 깨끗이 씻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움직임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밀거나 하면서 피부 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하고 얼굴에 이제 운동 같이 도와주는 건데, 첫 번째 이마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해서 헤어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요. 살짝 내린 다음에 그거를 눈을 이렇게 들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요. 한 10초 정도.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이마 근육을 약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처져 내려가는 거를 방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마가 처져가지고 생기는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마 근육 힘이 너무 세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하시면 안 돼요. 더 세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간주름. 미간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찡그리잖아요. 이 찡그린 걸 이완시켜주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피는 거예요. 핀 다음에 찡그려 보는 거예요. 잘 안 찡그려지죠? 이 상태로 찡그린 채로 한 10초 정도 유지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는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의 힘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찡그림을 예방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천자가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자나 입술 위를 좀 예방을 해주는 건데, 그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볼에 이렇게 힘을 줘요. 빼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웃으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광대 근육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팔자는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여기가 나이가 들어서 처지면서 지방이 응축된 데잖아요. 근데 근육의 힘이 좋아지면은 팔자를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 근육의 힘이 세지면서 팔자가 처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입가 주변이 있잖아요.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을 불어요. 이렇게 불을 때 입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가 주변의 근육을요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가 주변이나 팔자 근육이 이제 약간 탱탱하게 변하면서 약간 볼거리 이렇게 있으면 처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노화가 되는 것들을 좀 이제 막아주는 게 순환이 좀 잘 되면 노화가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림프 마사지 있죠. 문에서부터 귀 돌리고 목 내려서 마지막에 쇄골까지 이런 식으로 림프 순환을 좀 촉진해주면은 얼굴에 이제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해주고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돌리면서 그런 노화를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굴에 대한 운동과 마사지를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으로는요, 얼굴에 이런 마사지 할 때는 3가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손 씻고 하기.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자극 줄이기. 그래서 세게 막 뭐 피멍들게 마사지 하거나 그러신 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극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로션 같은 거 미리 발라놓고 그 위에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항상 꾸준하게 하기. 잠깐 하다 하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자기 전에 좀 짧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특강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름 1편 한번 보시고 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주름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주름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한번 주름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주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풀어줄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주름 예방 꼭 하시길 바랍니다. 피부를 알아야 예뻐진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